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재미있는 황야 건축 에피소드를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심야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복음이며 이 영상을 보면 분명히 꿀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배터리 70% 정도 남은 휴대폰을 들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이 스트레스 해소 과정을 함께 지켜봅시다. 2년 6개월 전, 마틴은 시베리아 숲에 트리하우스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천둥번개나 일부 극한 환경을 고려할 때 높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절반 정도 땅에 묻히는 지하 목조주택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목조주택의 스케치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마틴은 곧바로 짐을 끌고 출발했습니다. 시베리아 숲은 이때 이미 얼어붙은 설국이었지만 마틴이 새 집을 짓겠다는 결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2시간 동안 눈 덮인 길을 헤치고 나간 끝에 마틴은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캠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피난처를 짓는 것은 긴 과정이었고 이런 얼음과 눈 속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 준비가 끝나자 마틴은 정식으로 건설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기초의 대략적인 크기를 계획한 후 삽을 들고 아래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땅이 얼어붙어 혼자 파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틴은 절친한 친구 톰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작업 효율은 즉시 2배로 높아졌습니다. 원래 이틀 안에 기초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밤에 이미 진행 상황을 완료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저녁 식사는 마틴이 매우 푸짐한 식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그는 오늘 일찍 쉬고 내일 작업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자 숲은 여전히 뼈시리게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기온은 또다시 몇십 도 더 떨어졌습니다. 이때 구덩이는 이미 얼어붙어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틴은 마른 장작 몇 개를 더 패서 구덩이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어붙은 흙이 다시 녹아내려 마틴이 기초의 네 모퉁이의 기둥을 박을 구멍을 파기 쉬워질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이제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해당 통나무들을 톱질하면 되었습니다. 겨울 숲에는 풍부한 마른 나무 자원이 있어서 마틴은 쉽게 재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건설에 사용할 통나무들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통나무들을 순서대로 구덩이에 박았습니다. 통나무들 사이가 더 잘 연결되도록 마틴은 통나무들의 해당 홈을 팠습니다. 올려놓은 후에는 하나하나 긴 못을 박아 고정했습니다. 완성된 골격은 구조가 단순해 보였지만 견고함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해 마틴은 날씨가 따뜻해진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추운 눈은 없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땅이 질척해져서 이전에 설치했던 골격의 기초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것들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진흙들도 모두 깨끗이 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획했던 계단은 구덩이가 깊어지면서 몇 칸 더 파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전 내내 쉬지 않고 파낸 끝에 확대된 구덩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에서는 또다시 눈발이 급하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은 그리 오래 내리지 않아 파놓은 기초 구덩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마틴은 마른 나무에서 껍질을 벗겨내어 계단 위에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붕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등비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더 긴 통나무들을 다시 모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마른 나무는 지천에 널려 있었고 좋은 친구의 도움 덕분에 마틴의 작업 효율은 그리 낮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충분한 통나무를 모았습니다. 이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 마틴은 통나무 바닥에 방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숲에는 벌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무 골격이 더 오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통나무를 구덩이에 박고 바닥을 흙으로 단단히 다져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고 도면의 구조대로 재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통나무들 사이의 연결에는 마틴이 길고 굵은 못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격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골격이 설치된 후 마틴은 방수포를 꺼내 골격과 기초 구덩이 벽 사이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래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흙에서 올라오는 습기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빈 공간은 모래로 채웠습니다. 다른 두 벽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두 명이 좋은 친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목조주택 건설 과정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곧 목조주택은 대략적으로 완성되었고 외관도 도면과 1대1로 재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많은 가늘고 짧은 통나무들을 다시 모아 골격 위에 지붕 타일로 깔았습니다. 못을 박아 고정한 후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늘 꼼꼼하게 일하는 편이라 그 위에 흙 한 층을 깔고 나서 그 위에 또 한 층의 방수포를 깔아 지붕에 2차 방수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에 거주하기 때문에 실내에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흙으로 덮는 작업이었습니다. 목조 주택의 은폐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누가 지나가더라도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지하 오두막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매우 넓었고 전면 벽에는 마틴이 미리 큰 창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북향이라 실내 채광이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이 질척이는 바닥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먼저 바닥을 깔지 않고 대신 산 아래 제재소로 가서 나무 토막 몇 개를 가져와 목조 주택의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창문 크기가 미리 남겨둔 공간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틴은 많은 나무 쇠기를 준비하여 창틀의 상단과 하단에 채워넣은 다음 나사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문 고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틴은 온라인에서 구입한 여닫이 창문을 같은 방식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내 환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폼실란트로 창문틀 사이에 틈새를 채워 벌레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운 겨울에도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마틴은 나선형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 다음 적당한 굵기의 통나무를 찾아 적당한 길이로 자른 후 파놓은 기초 구덩이에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못을 바가벽에 고정했습니다. 중간 부분은 마틴이 전기톱으로 통나무를 잘라내어 공간을 남겨두었는데 나중에 벽난로를 놓을 자리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벽난로의 연통 구멍은 도구를 사용하여 바로 위에서 벽난로까지 연결하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마틴은 친구와 함께 벽난로를 목조 주택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위쪽에 연통을 꽂아 벽난로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할 일은 바닥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은 모두 모래라서 바닥에 깔 나무들은 방부 페인트를 칠해야 했습니다. 바닥에는 2개의 집수 구멍도 남겨두었습니다. 그 시각 톰은 산 아래 목재 공장에서 나무판을 사왔습니다.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 통나무 위에 깔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아 고정했습니다. 이제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침대는 마틴이 통나무 2겹을 깔아 지면에서 오는 습기를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판을 깔아 침대판으로 삼고 마지막으로 못으로 고정했습니다. 완성된 침대에 누워보니 편안함도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작업은 방충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벌레가 침식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나무판도 훨씬 윤이 났습니다. 마르는 동안 마틴은 집 주변에 잔디 씨앗을 고르게 뿌렸습니다. 나중에 잔디가 자라면 목조 주택의 은폐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반달이 지난 후 마틴은 이 지하 목조 주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뿌린 잔디 씨앗은 매우 잘 자라 집 전체가 푸른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틴은 기대에 부풀어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페인트 칠한 바닥은 이미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틴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침대판에 구멍을 냈습니다. 아래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마틴은 그곳을 창고로 사용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첩 2개와 판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는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삽으로 구멍을 판 다음 마지막으로 저장 용기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땅속에 묻어두면 보관 기능이 있어 음식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마틴은 또한 덮개에 구멍을 내어 덮개를 열고 음식을 꺼내기 편리하게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그는 LED 조명띠를 꺼내 목조주택 천장 주위에 고정했습니다. 실내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때 벽난로 쪽 인테리어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마틴은 이를 위해 특별히 고급 붉은 벽돌을 구입했습니다. 벽난로를 옮겨놓고 내부 공간을 좀 더 넓혔습니다. 마틴은 붉은 벽돌로 공간을 만들어서 흙과 직접 닿는 것을 피하고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작정이었습니다. 공대생인 그가 벽돌을 쌓는 솜씨도 인류였습니다. 곧 깔끔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벽난로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니 이제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꼼꼼한 마틴은 연통 옆에 보온솜을 채워 넣었습니다. 연통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통을 순수 검은색으로 칠해서 눈에 덜 띄게 했습니다.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자 마틴은 참지 못하고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벽난로 안에서 장작이 활활 타오르면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이곳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듯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틴은 선풍기도 하나 샀습니다. 안에는 열 감지 센서가 있어서 뜨거운 벽난로 위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벽난로에서 나오는 열을 퍼뜨려 실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로 마틴은 통조림 하나를 데워 먹었지만 매우 만족했습니다. 숲은 습도가 높아서 땅에 버섯이 많이 자랐습니다. 먹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틴은 많은 양을 따왔습니다. 오후에 마틴은 문을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밤에는 이곳에서 지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문이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문틀을 고정한 후 그는 이전에 남은 나무 문을 사용하여 나사못과 함께 문의 본체를 만들었습니다. 완성 후 한번 끼워보고 크기가 적절한지 확인한 다음 경첩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틀에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난처의 문이 완성됩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때 날씨는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이런 비 덕분에 마틴의 나무 오두막은 더욱 아늑해 보였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자 마틴은 모닥불을 피워 비에 젖은 셔츠를 말렸습니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니 아몬은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